금일 작업은 지포렉스턴 20년형입니다. 차가 많이 깨끗해요. 차를 되게 좀 깔끔하게 잘 타신 차라 이렇게 볼트 너트 풀르는데 크게 애로사항은 없었는데, 항상 20년도 21년도까지 이쪽 운전석 쇼바 밑에 쇼바 하단부 고정하는 19mm 이 볼트가 꼭 쩔어요. 이것도 쩔기 고착되기 바로 전까지 갔던 볼트인데, 그래서 그나마 잘 빠져서 방청 작업하고 녹 다 제거하고 이렇게 다시 조립을 했고요. 금일 세팅도 승차감 개선이기 때문에 1인치 다나베 스프링 프로펜더 쇼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싱 작업은 보시다시피 부싱 작업 아래 위로 다 했고요. 지금 접지 작업하고 이제 허브 스페이스까지 했으니까 접지 작업하고 이제 대우 오일, 디퍼런셜 오일 작업이 남았는데, 자, 제가 여태까지 영상 올리면서 올리렉스턴이나 지포는 거의 안 올려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상태를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네. 처음 교환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초기 5,000km에 한번 교환해 주시고 35,000에서 4만 텀으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괜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한 이유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은 제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마제 성분이 초도우유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오래 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연마제가 깎아먹는 그런 개념으로 첨가제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초도유는 빨리 오염이 되니까 좀 빨리 교환을 해 주시라고 정비사들 교육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사모님 이거 키로수 얼마 탔어요? 못 봤어요? 키로수는 저희가 15,000. 사장님이 옆에 계신데요, 15,000km 주행했다고 합니다. 그럼 요걸 한번 닦아 볼게요. 잔뜩 나오죠? 이렇게 엄청난 양이 묻어 있어요. 15,000이니까 이 정도 나오지, 5,000 정도면 이거보다 좀 적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하부 드레인 볼트는 자석이기 때문에 쇳가루를 이렇게 다 이쪽에서 붙이게끔 돼 있고요. 또 이 쇳가루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자석이 제대로 나머지 쇳가루를 못 붙입니다. 그래서 오일의 오염과 교환 주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쇳가루 한번 다 보시고요. 저기도 쇳가루 보시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요 대우 오일 상태 15,000km 탄 지포렉스턴 한번 보여드렸어요. 지금 접지 작업하고 이제 대우 오일 하고, 그 다음에 엔진 쪽 접지 마지막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허브 스페이스 장착을 했는데, 허브 스페이스는 20mm. 지퍼렉스턴은 가니쉬가 없어요. 휀다 가니쉬가 없어서 20mm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아직 차고가 안정화가 안 됐는데 딱 휀다에 걸립니다. 검사에 불합격으로 안 맞을 정도로 딱 그렇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허브 스페이스는 20mm 하시면 딱 적당해요. 가끔 25mm 하시는 분들 계신데, 올리렉스턴처럼 가니쉬가 있는 차들은 관계 없습니다. 25mm까지는 하지만 저희 경험상 지퍼나 올류는 20mm 이상 넘어가 봐야 별 재미를 못 보실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내가 마이너스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20mm까지 하시는 게 적당합니다. 그럼 나머지 작업 이제 진행할게요. 지포렉스턴 20년형 현재 주행거리 15,036km고요. 금일 작업 내용은 쇼바 스프링 부싱, 허브 스페이스 20mm, 그 다음에 접지 작업, 디퍼런셜 오일, 뒤쪽 디퍼런셜만 대우 오일 교체했습니다. 네, 시운전 지금 진행할 거고요. 시운전 진행할 거고, 시운전 진행하는 거 영상으로 한번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조금 고속주행은 조금 자제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올류 렉스턴이나 지퍼 렉스턴 같은 경우는 멀티링크다 보니까 렉스턴 스포츠 칸에 비해서 좀 자리 잡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행을 항상 저희가 이제 외곽 쪽으로 좀 길게 도는 편이고요. 그 코스를 따라서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부식 들어가시면 전체적으로 감각이 좀 많이 멀어요. 접지를 하고 나서 지퍼 렉스턴, 즉 벤츠 7단 미션의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악셀을 딱 밟고 쫙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웅 하다가 제가 악셀을 띄었거든요. 그 사이에서 이제 기어가 시프트 다운이 되면서 빠지죠. 그때 당기는 느낌이 굉장히 심한 게 벤츠 7단인데요. 그 증상이 상당 부분이 없어지죠. 보통 벤츠 타시는 분들, 벤츠 7단 미션, 지퍼 렉스턴 벤츠 7단 타시는 분들은 악셀을 밟고 변속이 될 때 쭉 당겼다가 놓는 게 아이신보다 훨씬 심해요. 근데 그거를 얼마큼 없앨 거냐, 그런 차이가 접지하고 전, 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님과 지금 자리를 위치 변경하겠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타고요. 고객님이 이제 운전석에 타서 실질적으로 이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제 확인을 하는 시험 운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이제 운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하시죠. 빠릿빠릿해졌네 진짜. 네. 그리고 악셀 딱 놨을 때 네. 그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듯한 그 느낌이 없어졌어요. 네,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 일단 벤츠는 그게 되게 심하잖아요. 예. 순정에서 네. 아이신보다 훨씬 심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많은데 일단 그 증상이 없어요. 맞아요. 제가 여기까지 끌고 온 거는 조금 이제 접지를 하고 신호대가 변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운행을 해서 조금 적응을 시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벤츠 같은 경우는 아이신하고 좀 틀려서 초반에 좀 엉키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거를 이 정도는 주행을 해주면은 잡아요. 길이 난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왜냐면 신호 때 저희가 이제 그 오실로스코프로 얘 이제 그 부하를 그 전압 강화를 좀 측정을 해보면 신호대가 많이 차이가 나요. 작업 전 후에. 성간전압이 확 줄어들어 보니까 얘가 그동안에 이제 학습을 했던 어떤 오차 범위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얘가 신호대가 틀려졌네? 근데 분명히 그 레인지 값 안에 들어오고요. 거기서 얘가 다시 이제 맞추는 거죠. 레인지 값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에러가 뜰 건데 그 전에도 레인지 값 안에서는 움직이는데 근데 범위가 이제 부하를 먹냐? 아니면 부하를 안 먹었냐?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전압 강화의 그 움직이는 범위가 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얘가 오차를 수정해주면서 제어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확 줄어드니까 초반에는 좀 엉켜요. 그래서 차가 당황하는군요. 약간 뭐 그렇게 이게 뭐지? 하다가 이건가? 하면서 이렇게. 네. 근데 그게 너무 심해버리면은요 경고등이 뜨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뭔가 잘못됐어? 막 이렇게 그렇죠. 차가 느낄 수도 있고. 네. 왜냐면 그렇게 프로그래밍 로직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범위를 적게끔, 쉽게 말해서 수도관에서 딴 데서 물을 많이 뺐어도 말단까지 크게 압력 변화가 체계 적게끔, 그래서 전압이 일정하고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고 그 전압에 의한 제어든 전류에 의한 제어든 크게 변동이 크지 않게끔 해서 내가 그 오차 범위를 줄여주면 빨리 움직이겠죠. 얘가 맞아 오차가 적으면 그만큼 제어를 얘가
에러를 판단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 시간이 줄어들죠. 아, 로직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전기 배선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로직도 이해를 해야 되고 자동차 전기는 전기 쪽으로 그런 게 조금 많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동차에서 전기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거의 종합예술일 것 같은데. 근데 이 접지는 거기에서는 그냥 가장 기초예요. 솔직히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닌데 기초를 이해를 했냐 못 했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단한 건 아니에요. 지금 제 승차감 좀 어떠세요? 승차감도 네. 뭐랄까요, 아주 좀 성격이 까탈스러웠는데 지금은 아주 유들유들해졌고 아주 뭐랄까 유쾌하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막 그런 진동이나 이것도 좀 이쪽으로. 이렇게요. 예. 막 신경질적으로 막 빡빡 저한테 주는 게 아니고 돌으세요. 그냥 저쪽으로 갈 거니까 한 바퀴 돌아서. 네. 턴도 좀 안정되죠. 네, 이거는 허브 스페이스의 쇼바하고 허브 스페이스 조합의 예, 허브 스페이스가 들어가면은 약간 지금 그 허브 스페이스 아까 처음에 물어보셨잖아요. 네. 솔직히 장점이 더 많은 건 많아요. 근데 승차감 부분에서 그걸 이질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약간 쿠션감이 좀 탱탱하죠. 네. 말랑말랑하다는 느낌보다는 탱탱하다는 느낌이 아마 더 드실 거예요. 그 차이가 쫀쫀한 것 같아요. 좀. 예, 뭐랄까. 그 차이가 커요. 저는 이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허브 스페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데요. 이런 거를 싫어하시고 옛날 우리 그랜저 XG처럼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은 안 들어가는 쪽이 오히려 더 그쪽 쪽에 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확실하게 있고요. 지금 얼라이먼트를 안 본 상황이잖아요. 네.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나오면은 거의 올려레 줬던 수준이라 가까이 나왔어요. 잘 나오는 편이에요, 지퍼치고. 기본 틀 자체가 원래 체격이 좋은 차라는 거죠. 여기는 약간 고속으로 달려보셔도 한번 테스트 해보기 좋아서 이쪽 길을 이렇게 코스를 잡아드렸어요. 신기한데요, 이게. 아니면 그냥 따라가세요. 어차피 저희 다음 램프에서 빠져서 네. 다시 9길로 해서 버스방에서 많은 길로 갈 거예요. 제가 사실 어제 일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네. 지금 딱 한 2시간 반 자고 내려온 건데 네. 근데 이거 아주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작업해놓고 타면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네. 저도 손님들 차 테스트 해보면서 뒤에도 타보고 앞에도 타보고 다 했지만 생각보다 차이가 크죠. 아이들하고 집사람은 여기 타고 이제 아이들하고 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네. 운전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산타페 소렌토 부분 비슷하게 나와요. 네, 충분한 것 같아요. 벌써 뭐 미션 오일하고 엔진 댐퍼 분리랑 베어링 싹 가른 차도 있고 지퍼 같은 경우는 그런 차도 있죠. 벌써. 부드럽네요. 부드러워. 2인치 올려달라는 분들이 계신데 얘는 구조가 2인치를 올려갖고 멀쩡하게 다닐 차가 아니에요. 슈퍼레스터는요. 과욕인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올리는 데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이제 그 업체에 의해서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차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트러블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차를 만져보니까 얘는 아닌데. 근데 또 스포츠는 2인치를 올려도 될 수 있는 구조. 어우. 잡죠 한 번에. 네. 순정은 다다다다닥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런 하여튼 뭐 그런 게 좀 있어서. 아주 차가 매너를 장착한 것 같아요.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었는데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젠틀해진 아주 교양이 철철 넘치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운전하면서 느낌이. 네.
지금 공기압 세팅이 지금 그 40 정도 찍힐 텐데 주행해서 예. 40 했는데도 이 정도 오면 그러니까요. 네, 나오면은 훌륭하죠. 가속감은 아주 좋은데 또 이런 뭐라 그럴까 예. 이런 요철 밟을 때 네. 그런 건 또 아주 순둥순둥. 고속도로 질감도 더 좋죠. 네. 프레임 바디다 보니까 이게. 어우 좋은데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이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세게 한번 넘어보세요. 어우 받아주죠, 밑에서. 충분히 괜찮네요. 쭉 올라가세요, 그냥. 교원식 횡단보도라고, 여기 이제 넓게 횡단보도 있을 거면서 턱 가스방지 턱이. 네. 예, 요거를 좀 세게 넘어보셔도. 순정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상상도 못하죠 이건. 예, 좀 받아줘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네요, 진짜. 시운전 끝났고요. 이제 얼라이먼트 교정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얼라이먼트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얼라이먼트 교정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그리고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